한동안 길고 무거운 주제만 얘기했는데 오늘은 좀 가볍고 짧게 귀여운 거 수달 얘기하겠습니다. 오산천이라는 하천이 있어요. 기흥저수지 인근에서 시작해서 오산을 통과해서 흐르는 하천인데 약 1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산천은 원래는 수량도 많고 깨끗했습니다. 예전 사진을 보면 수영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러던 곳이에요. 그런데 상류에 있던 녹지가 없어지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유량이 줄어들고 점점 썩은 물이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인근에서 민원도 많았고 2011년 전후로는 이런 기사도 여러 개 있었고요. 그런데 2017년에 여기서 수달의 흔적이 발견돼요. 수달은 대표적으로 깨끗한 물, 먹이가 많은 곳에 서식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수달이 산다는 것은 곧 수질이 좋고 생태계가 잘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2017년부터 지금까지 그 수달을 추적해 왔는데 최근에 트레일캠이라고 사람이 없을 때 동물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카메라에 마침내 수달이 잡혔습니다. 야생 상태의 수달이고 밤에 찍은 거라서 우리가 기대하는 귀여운 얼굴은 안 나오지만 적어도 2017년부터 지금까지 수달이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죠. 시간을 확 건너뛰어서 결론부터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오산천은 90년대 초쯤부터 급격히 더러워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악취 등으로 인해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전 오산시장의 공약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국지적인 문제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오산천 인근에 누가 있느냐? 오늘 썸네일에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회사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이 있어요. 삼성전자는 오산천을 살리기 위해서 2007년부터 사업장에서 사용한 물을 정류해서 오산천에 방류하기 시작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장에서 사용한 물을 정수해서 오산천에 방류해요. 매일 4만에서 4만 5천 톤 정도를. 덕분에 오산천은 유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나서서 오산천 주변 정비 사업을 벌여요. 그러기를 14년 썩은 내가 나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오산천은 이제 천연기념물 수달이 나오는 청정하천이 됐습니다. 결국 오산천에 수달이 돌아온 것은 바로 이 사람, 이 회사 때문이라는 얘기죠. 오늘 이 얘기의 주제는 삼성이 얼마나 잘했는지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잘했죠. 삼성이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치 이상으로 타이트하게 용수를 정수해서 다량 내보내는 바람에 오산천이 살아났고 주변의 국민 모두가 이득을 봤으니까요. 물론 수달이나 기타 야생동물도 이득을 봤고요. 우리는 보통 산업의 발전, 경제의 성장, 기업의 활동은 환경을 해치고 오염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인류 역사에서 그런 개념이 없이 개발을 이뤘을 때 인간의 행위가 자연을 상하게 하고 생태계를 해친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그런 파괴적인 행위의 폐해를 인류가 깨닫는데 시간이 걸렸을 뿐이지 그걸 깨달은 이상 산업의 발전, 과학의 진보, 도시의 성장이 환경을 파괴한다는 생각은 과거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인류는 이미 그 다음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자본과 기술이 자연을 더 이상 해치지 않는 시대.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자본과 기술이 자연을 회복시키고 지키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것은 좋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그런 생각의 상당수는 괴상하게도 반개발, 반발전, 반과학이라는 왜곡되고 뒤틀린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속이죠.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야 한다. 과거에 개발되지 않은 자연 상태,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시절의 모습 그대로 자연을 돌려놔야 한다. 건물을 높게 짓지 마라. 전기를 만들지 마라. 연료를 쓰지 마라. 강을 원래 모래톱으로 돌려놔라. 그게 좋은 거다. 그게 행복이다. 그런데 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이 땅, 이 행성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대가 우거지고 철새가 날아와서 끼룩거리는 모래톱으로 강을 돌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철마다 강이 범람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인류가 예전보다 수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인류는 전기 없이 생존할 수 없고 연료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전기 없이도 살았다, 차 없이, 비행기 없이 살았다, 그때 인류가 어떻게 살았는지, 평균 수명이 어땠는지 상상이나 해보고 그따위 헛소리를 합시다. 여러분이 양극화니 뭐니 하는 거짓말에 빠져서 분노하고 있는 동안 세계는 빠르게 나아지고 있어요. 절대 빈곤선 밑에 사람들은 지난 10년간 억명 단위로 줄어들었고 세계 모든 국가에서 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영아 사망률은 떨어졌습니다. 매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상하수도 시설을 사용하게 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의료와 교육을 누리게 됩니다. 이 변화는 모두가 경제성장, 자유무역, 과학기술의 개발에서 온 것이죠. 고도로 개발된 국가, 저개발 국가, 어느 쪽이 자연을 더 아끼고 보호할까요? 부자 나라, 가난한 나라, 어느 쪽이 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칠까요? 위성사진으로 본 대한민국과 북괴의 살림을 비교한 그림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개발에만 목을 메웠다는 우리는 자연을 훌륭하게 지켜내고 있는데 공장도 없고 기업도 없는 북괴는 왜 나무가 다 어디 갔는지 없고 전 국토가 민둥산으로 변한 건지. 북괴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 활동이 활발한 나라는 그렇지 못한 나라에 비해 공기는 항상 더 깨끗하고 자연은 반드시 더 잘 보존돼 있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알고 있어요. 반대로 교육받았어요. 그리고 자꾸 과거로 돌아가자고 해요. 과거의 어느 시점이 지금보다 좋았다고, 경제성장, 개발, 기업이 없던 그때가 자연도 더 깨끗했고 인류도 더 행복했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데는 돈과 노력이 듭니다. 인류를 없애버릴 것이 아니라면 말이죠. 뭐 귀여운 수달 얘기한다더니 수달은 한 2초쯤 등장하고 온통 무슨 양극화니 절대 빈곤이니 뭐야 이거.